지난 17일 발생한 전국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었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해킹이나 프로그램 결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 리포트 보시고 관련된 얘기를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건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시스템의 인증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부터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업무가 하루 동안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 21일 TF를 꾸리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는데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부품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라우터 장비의 불량 이외에는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비가 망가져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못해 각종 정부 시스템이 멈췄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장비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던 게 아닌지 의문도 나왔지만 TF는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닌 걸로 발전을 했습니다. 해킹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심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행정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취재 기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오늘 발표를 보니 네트워크 장비 때문이라는 건데 장비가 왜 고장났다는 건가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6년 도입해 7년 정도 된 거라 낡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를 포함해 지난 일주일 4번의 정부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요. 주민등록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장애 원인도 오늘 발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인을 모르면 장비를 교체해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발표가 갑자기 잡힌 거라면서요? 네, 행안부가 브리핑을 공지한 게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TF에 참여한 전문가를 취재할 땐 원인이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갑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브리핑엔 행안부 차관이 나섰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행정망 먹통 사태 원인을 설명하는 이 브리핑이 진행될 때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규명해야 할 것도 남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사실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뭔가요? 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런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장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정부망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와 좀 더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휴전 첫날 하마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인질 13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풀려난 39명의 수감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인질 13명을 국제 적십자사에 인계합니다. 라파 통행로를 통해 이집트로 나온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으며 헬기로 병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첫 인질 귀환을 반기는 환영 인파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ואנחנו מאחלים בריאות לכולם ושכל החטופים יחזרו הביתה במהרה. 풀려난 인질들은 이스라엘에 마련된 병원 6곳 가운데 2곳에 나눠 옮겨졌습니다. 이 밖에 별도 협상을 통해 하마스는 농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다 가자 지구에 억류됐던 태국인 10명과 필리핀인 1명 등 11명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85살 최고령 할머니부터 2살 아이를 포함해 인질 24명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붙잡혀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풀려났습니다. 서한 지구에서도 수감자들의 귀환을 반기는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يعني تطلعش من الغرفة ما فيش أكل زي الخليج ما بجيب لك وجبات طعام منيحة يعني ما فيش إشي عندها حالة تجويع على الآخر ما فيش إشي منيح جوا السجن الوضع مأساوي على الآخر 휴전이 시작되면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 200여 대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가장 큰 규모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가 이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50대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원석 기자입니다. 녹색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채 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쯤 전남 담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연석을 밟고 넘어진 겁니다. 곧바로 2차 추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넘어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 차량의 5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고가 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살짝 커브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무게를 또 감안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손전등을 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주변을 수색합니다. 어제 오후 6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9,900톤급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20명이 대피했고 선박에 실려 있던 열차 2량과 굴착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녹아내린 천막 사이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 27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 종합 어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 20여 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안 점포 17개가 불에 탔습니다.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1시쯤엔 충남 공주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나 주택 2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택 한 곳에 있던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